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되었던 선일여고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세문항 정도를 같이 풀어보려 나왔습니다. 우선은 선일여고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보면 첫째로 출제된 범위는 공통수학 2 첫 단원인 평면좌표부터 집합까지였고,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20문항, 단답형 주관식 7문항, 총 2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타 학교와 비교할 때 출제된 범위는 인근의 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면 평면좌표부터 집합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는 보통과 동일하였지만 출제된 문항수가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에도 조금 많고, 선일여고 지난 1학기 기출과 비교할 때에도 3문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대해 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평가를 해보자면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 내에 푸는 것이 어려울 만큼 고난도인 문항이 늘어났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에 비해서는 문항 수만 늘어난 것 같을 정도의 시험지 첫 장에 1번부터 8번까지의 문항이 아주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다만 이제 공수 1 때처럼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식으로만 접근하거나 그림을 그려 해석하지 않고 연립을 직접 해보려고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친구들에게는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말해서 문제의 의미를 출제 범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의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제의 의미를 그림으로 그려서 해석하거나 그림을 다시 식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연습이 좀 잘 되어 있던 친구들에게는 부교재 변형이 아닐지라도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처럼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부교재 변형으로 7, 8문항, 좀 많은 비율의 문항이 부교재에 수록된 문항 중에 숫자 또는 수식 하나만 바꾼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난 1학기 기말 때부터 4문항 출제됐고, 이번에는 굳이 찾아보니 한 3문항 정도 출제된 것 같아요. 숫자만 바꿔서 출제된 문항은 그 고난도 부분이나 서술형 부분 거기에서 숫자만 바꿔서 그래도 꽤나 나왔었는데, 1학기에는 2학기 이번 중간고사를 보니 부교재에서 완전히 숫자만 바꾼 형태로 출제되는 문항수가 매우 줄었습니다. 따라서 부교재가 물론 있으니 기본적으로 부교재를 한 번은 해야 하지만 학기 초에 기본 진도를 나갈 때 연습 삼아 한번 쭉 풀어봤다면 시험 직전에 부교재를 막 불이 나게 하느라고 좀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고난도 문제 또는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 또는 타학교 기출 문제 풀이가 좀 충분히 되지 못하고 부교재에 좀 너무 매몰돼 있던 친구들에게는 적절한 시험 대비가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에도 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부교재가 그렇게 난이도 있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학기 초에 또는 이제는 학기 초가 아니죠.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그 본격 기간 전에 좀 시간 여유가 많이 있을 때 그나마 그때 좀 미리 한두 번 해놓으면 시험 직전 기간에는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 생소하고 표현이 조금 복잡한 문제를 연습하는 시기로 잘 시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2025학년도 선일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끝에서 해야 될 좀 잔소리까지 미리 하게 됐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3문항 정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7번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고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차를 구하여라.
이 문제를 정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못 풀었더라고요. 제 담임 학생 중에. 이유를 보니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두 원의 그림을 잘 파악해 그리질 못하여서 그걸 식으로 해석하여 어떠한 계산을 해야 하는가의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림 그려서 파악해 볼 건데, 그림 그릴 때 쌤이 수업 때 사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좌표 축을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볼게요. 가조건을 보니 두 원이 1,0을 지나간다는데 1,0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축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쌤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X축 위에 1,0인 이 점을 원이 지나갑니다. and X는 -1 직선에 두 원이 접한대요. X는 -1 직선은 X축 위에 1,0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간 점이 0,0, 왼쪽으로 한 칸 더 간 점이 -1,0이고 요 점을 지나가는 세로 직선. 이 X는 -1 직선이죠. 이 1,0을 지나가면서 요 세로선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원 모두 중심의 좌표는 2x-3y 플러스 4는 0 직선 위에 있대요. 요 직선을 이제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에 같이 그려볼 건데 x절편이 y에 0 넣으면 x값이 -2라 -2,0을 x절편으로 하는 기울기를 y는 정리를 완벽하게 안 하여도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니까 요 점을 x절편으로 하고 올라가는 직선이라는 거 파악될까요? 네, 그럼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요 직선이 2x-3y 플러스 4는 0 직선입니다. 자, 다시 문제 조건 정리하면 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x는 -1 세로선에 접하면서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원이 두 개 있대요. 어디에 중심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무데나 하나 찍어볼까 하는데 요 직선 위에 중심이 만약 여기에 있다면 x는 -1 세로선에 접하면서 1,0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빨간색 점을 중심으로 하고 x는 -1 세로선에 접한다면 요 빨간색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식의 그림 못 그려서 그래요. 이런 식의 원일 텐데 1,0을 지나갈 수는 절대로 없잖아요. 그러니 요 직선 위에 중심이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디쯤에 있어야 되겠냐면 눈대중으로 대충 찾는 거지만 한 이쯤에 중심이 있다면 x는 -1 세로선하고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서 접하면서 요 길이가 중심과 1,0 사이의 거리랑 똑같아. 이렇게 생긴 원. 이 된다면 문제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 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 x는 -1 세로선에 접한다. 1,0을 지나간다. 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겠죠. 요 원뿐만 아니라 한 중심이 쌤도 눈대중으로 그리는 거고 정확하게 그리는 건 잘 못 그리지만 한 이쯤에 중심이 있고 x는 -1 세로선까지의 거리랑 1,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다를 만족하는 요러한 그리다 말게요. 파란색 같은 원 역시도 문제 조건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겠죠. 이 두 개의 원, 노란색 원과 파란색 원의 반지름의 차를 구하여라 이 말인 거죠. 그럼 이제 두 원의 공통된 특징을 통해 두 원의 공통된 특징을 식으로 나타내어 이 두 원의 중심이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야 될 텐데 두 원의 공통된 특징은 중심 좌표가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2x-3y 플러스 4는 0 직선 위에 있는 점인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써있는 직선을 표준형으로 바꾸어 즉 y는 정리하여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4 y는 정리하면 y는 3분의 2x 플러스 4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노란색 원의 중심도 파란색 원의 중심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중심의 좌표 센터라는 뜻에서 C라고 부를 텐데 C점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나 봐봐요. A, 3분의 2A 플러스 3분의 4 이해할까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문자 상수를 이용해 나타낸 거죠. 중심을 이렇게 나타냈더니 중심에서 x는 마일 세로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뭐랑 똑같나요? 반지름과 똑같죠? 뿐만 아니라 1,0 x는 마일 세로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같은 원이 아니라 노랑 또는 파랑 같은 원이 되어 즉 원의 중심들이 x는 마일 세로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어야 되잖아요. 하고픈 말은 노란색 원이든 파란색 원이든 원의 중심에서 x는 마일 세로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은데 그 거리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느냐면 원의 중심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 r은이라 쓰면 r은의 값을 a 플러스 1이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해할까요? 중심의 x좌표와 x는 마일 세로선 사이의 간격, 중심의 x좌표와 x는 마일 세로선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친절히 설명 안 해도 이미 파악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표현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a 플 1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3분의 2a-3분의 4의 전체 완전제곱은 a 플 1의 완전제곱과 같습니다. 이겠죠? 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 중에 식으로 이용하지 않은 한 가지는 1,0을 지나가는 원이다 라는 거 이용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 요렇게 나타낸 원의 방정식이 1,0을 지나갑니다 를 이용하여 a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xy에 1과 0을 대입하여 1 대입하면 1-a의 완전제곱 더하기 0 대입하면 개수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완전제곱 앞으로 꺼낼게요. 9분의 4 a 플 2의 전체 완전제곱 이해할까요? 는 a 플 1의 전체 완전제곱 전개할게요. 아니면 분수 너무 싫으니까 9를 곱할까요? 9 곱하기 1-a의 전체 완전제곱 더하기 4 곱하기 a 플러스 2의 전체 완전제곱은 9 곱하기 a 플 1의 전체 완전제곱과 똑같다. 전개해서 계산하면 상수 곱하는 것까지 한 번에 계산할게요. 9a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9 더하기 4a제곱 16a 더하기 16 좌변 전개한 거고 우변은 9a제곱 더하기 18a 더하기 18 더하기 9죠. 이항했더니 9a제곱 9, 9a제곱 9 소거되고 4a제곱 a항은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20a 상수가 16능력으로 개수가 싹 다 4의 배수네요. 4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이므로 좌변의 인수분해가 a 마일과 a 마사의 곱이고 그게 0이 되는 a의 값은 1 또는 4겠죠. 이해할까요? 다시 말해 노란색 원의 중심이 1, 파란색 원의 중심이 4, 라는 거죠. 각 점의 x좌표가요. a의 값이요. 그럼 노란색 원의 반지름은 a 플 1, 파란색 원의 반지름도 a 플 1이니까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 2겠고 파란색 원의 반지름이 5겠죠. 당연히. 그러니 두 원의 반지름의 차는 3이구나. 끝난 거죠. 정말 거듭 말하지만 문제의 의미를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림에서의 특징을 식으로 표현 및 나타내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걸 잘 하지 않았다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림을 또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많이들 고민한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8번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는 9, 즉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과 직선 y는 3x 풀 k가 두 점 PQ에서 만나고 그 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럴 때 PQ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그 값의 루트 1을 곱셈한 값을 보기 중에 골라라. 이거 역시 아까 했던 17번처럼
문제에서 말한 표현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자꾸 좌표 평면까지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뭔 소리냐면 요 원을 그릴 때 좌표 평면까지 그리기 어렵지 않지만 그냥 원 하나를 적당히 이쁘게 하나 그립니다. 이쁘지 않은데요? 할 말 없지만.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요 원하고 기울기가 3으로 올라가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 원이 기울기가 양수라 올라가는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 직선이 요 원을 관통해 지나가겠죠? 어디를 관통할지 모르지만 관통해 지나가는 직선으로 대충 또 하나 그립니다. y는 3x 풀 k 직선이 원하고 만나는 요 두 점을 하나를 p, 하나를 q라 하자. 인데 p점이 q점보다 왼쪽 아래인지 오른쪽 위인지를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니 내 맘대로 맘에 드는 점을 하나를 p, 하나를 q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부를게요. 얘를 p, 얘를 q라 불렀더니 요 두 점 pq에서 원에 그은 접선 몇 개 있나요? 각 점마다 하나씩밖에 없죠? 두 점 모두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렇게 긋는 접선 하나랑 요렇게 긋는 접선 하나, 요 두 접선이 서로 뭐다? 수직이다 라는 거죠. 문제에서 말한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내 그렸더니 이렇게 되었는데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지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해서 잘 못 그린다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원의 중심에서 요 접선의 접점인 PQ 두 점을 근데 진짜 너무 못 그렸는데? 여기 다시 그릴까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이렇게 그릴게요. 원에서 원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 하나를 긋고 그 직선하고 수직이면서 접하는 접선, 이 원하고 만나는 요 두 점을 PQ라 하고 이 두 점을 지나가게 하는 직선을 y는 3x 풀 k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쌤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다시 그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y는 3x 풀 k랑 만나는 두 점을 PQ라 하고 그 두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이 원의 중심에서 PQ 두 점을 연결을 한번 해봤더니 요 노란색 선들이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을 뿐 아니라 P점과 Q점이 요 접선들의 접점이기 때문에 접선들과 노란색 선들이 수직이라는 거 보일까요? 따라서 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교점까지 PQ랑 연결하면 쌤이 그림 정말 잘 못 그려서 미안. 안 그래 보일까 싶지만 요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과 똑같은 정사각형 될 거라는 거 보이나요?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이니 여기도 90도라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이 반지름으로 똑같으니까 정사각형까지 되잖아요? 따라서 PQ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찾아라 인데 PQ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은 한 변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구나 인 거죠. 따라서 PQ 길이가 3√2이므로 구하라고 한 L은 X값은 3√2 이겠고 따라서 최종으로 구하라고 한 루트 2L X값은 6이다. 끝난 거죠. 이해할까요? 즉, PQ 두 점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여서 풀이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고요. 그림을 잘 못 그릴지언정, 못 그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못 그릴지언정 문제에서 말한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내 그리면서 보조선, 특히 원인 경우에 원의 중심과 연결하는 보조선을 통해 문제에서 말한 표현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9번 문항입니다. 문제 또 같이 볼게요. 자,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그 사이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부채꼴에서 호 AB를 3등분을 하는 점 중에 B에 가까운 점을 P라 하자. 그럼 AP호의 길이와 BP호의 길이가 2대1 비율이란 얘기고 O점하고 P점을 연결하면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OP를 연결하면 AOP 각도와 POB 각도는 각각 30도를 2대1로 쪼갠 각도들인 20도와 10도이겠네요. 그죠? 어쨌든 요 점을 P라 할 때 OA 선분위의 Q점과 OB 선분위의 R점에 대해 요 세 변을 연결한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사실 여러 번 봤던 표현의 문제이나 요 P점이 좌표 평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가 알려진 점이 아니라 요런 그림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 요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 문제란 얘기냐면 많은 학생들이 떠올렸겠지만 대칭이동하여 선분으로 연결한 최단거리 하는 문제잖아요. 뭔 소리냐면 Q점과 R점은 OA 선분 위에 OB 선분 위에 있는 점이지만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요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길이가 정확히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R점과 Q점이 정확하게 어디에 찍혀있는 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Q점과 R점은 그래도 OA 선분과 OB 선분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P점, 요 고정되어 있는 P점을 OA 선분에 대하여 그림으로 적당히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쯤에 있는 점이 될 테고 P점을 OA에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P'라고 부르면 P 길이와 P'Q의 길이가 똑같을 거라는 거 보일까요? 또한 P점을 OB 선분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킨 점을 P2'라 부를 때에도 RP 길이와 RP2' 길이가 똑같을 거라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PQ, QR, PQ, QR, RP 요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 삼각형 둘레의 길이인데 빨간 길이, 파란 길이 똑같으니까 P-Q 요렇게 QR 요렇게 RP2' 요렇게 연결된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 원래 삼각형의 둘레와 똑같은 값인 거 보이나요? 그래서 요 P-점에서 OA 선분위의 Q점한테 들렀다가 OB 선분위의 R점한테 들르고 요 점에서 P2'한테 가는 길이의 경로의 합의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거듭 말하지만 Q점과 R점은 OA 선분위, OB 선분위에 있으나 고정된 점이 아니므로 어디를 들렀다가 가는 것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들러가는 최단 거리겠냐면 P-와 P2'를 선분으로 연결하게 하고 이 선분이 OA랑 만나는 요 점을 Q 요 보라색 선분이 OB랑 만나는 요 점을 R로 했을 때의 요 보라색 긴 변의 길이가 삼각형 둘레의 최소이겠죠. 여기까진 파악들을 했을 텐데 요 길이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를 다들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랬길 바래요. P점의 좌표와 OA 직선의 방정식을 알았다면 대칭이동 얘를 X축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대칭이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했을 테지만 P점의 좌표를 찾는 것도 어렵고 OA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기도 좀 어렵고 얘가 30도여서 물론 그건 사실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 P'와 P2'의 점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5점이요. OA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OB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P점을 OA 직선의 대칭이동한 점을 P'라 할 때 QP와 QP2P'가 똑같은 이유는 Q점이 그 OA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 5점 역시도 OA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OP, 요 하얀색 원의 반지름 길이가 OP' 를 연결한 요 하얀색 길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 보일까요? 마찬가지로 5점이 OB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OP 길이가 OP2' 잘 긋고 싶다. 요만큼의 길이랑 똑같은 거 보이나요? and P점을 요 OA 직선의 대칭이동 P점을 OB 직선의 대칭이동 한 거기 때문에 요 각도와 똑같은 20도에 이 각도 역시 요 각도와 똑같은 10도인 거 파악될까요? 결론, 이 전체 각도가 40도와 20도를 더한 60도고요. OP', OP2'는 OP와 길이가 똑같은 큰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3이라는 거죠. OP, P2' 연결된 삼각형이 두 변 길이가 똑같은 이 등변 삼각형인데 그 두 등변의 끼인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의 크기도 60도인 정삼각형이라는 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요 보라색 선분의 길이, 삼각형 둘레의 최소각과 똑같은 요 보라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 이해할까요? P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나서 Y는 X 직선 위에 한 점, X축 위에 한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각 구해라. 이런 문제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얘가 부채꼴 위에 있는 점일 때는 어쩌지 하는 것을 의도하고 내신 것 같은데 핵심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연결한 거리는 그 점을 그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을 연결한 거리랑 똑같다 라는 아이디어를 Q점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5점에도 적용하면 둘러싸인 도형이 정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급하게 끝내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선일여고 기출문항에 대해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생각했을 만한 문제 3문항 같이 풀어보면서 각 문제의 핵심인 아이디어 또는 핵심인 문제풀이 방법 같은 것도 좀 정리해봤는데 우리 학생들 결과랑 관계없이 어제 수학시험 보고 이제 계속 타과목 시험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랑 관계없이 시험 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1학년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만을 또 앞두고 있는 시기죠. 시간이 참 빠르죠.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2학기 기말고사 범위의 수학 내용 중 가장 핵심인 단원과 내용은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함수입니다. 추후의 수학학습 고2, 고3 때 올라가서도 계속 함수 단원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라서 함수 단원 특히 공수2에서 기본 내용 배울 때 여러 가지 함수와 관련된 용어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용어를 직관적으로 또는 특징을 어렴풋이 알면 안 되고 용어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도형의 방정식처럼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이할 때에도 식으로만 풀이하려 하지 말고 문제의 의미를 함수의 그래프,
가시적인 그림으로 그리고 나타내고 생각하면서 풀이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쌤이 기말고사 내신 대비 수업 이어서 계속 할 때에도 거듭 강조할 거지만 우리 친구들도 본인의 풀이 습관, 본인의 수학 공부 습관이 식으로만 풀이하려 한다 라는 것을 사실 본인들도 좀 잘 알잖아요, 스스로를. 그러니 그럴 때 어렵더라도 자꾸 좌표평면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게 되고 개형을 그린다라는 게 잘 안 와닿고 어렵고 할지라도 자꾸 잘 안 돼도 연습을 해야 어느 순간 확 레벨이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할 거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 조건을 해석하고 파악하고 이를 다시 수식으로 변형하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간 중간고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또 좋다면 너무너무 거기에 막 붕 뜨거나 하지 말고 중간고사 이후에 채점 및 오답 정리 반드시 하면서 부족했던 점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잘한 점은 또 뭐가 있었는지 스스로 반성 또는 칭찬을 하고 기말고사 진짜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애는 후회와 아쉬움과 부족함이 스스로 또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